오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죠. 그때부터 사용했던 통신기기들 중에 가장 디자인적으로 좋아했던 기기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사용했던 삐삐거든요. 고1 때 1994년에 사용했던 삐삐죠. 제가 사용했던 거는 그 투명한 녹색 컬러였어요. 되게 예뻤거든요. 그리고 당시 모토로라 삐삐가 좀 삐삐들 중에서도 좀 뭔가 안정감이 있고 통신에 대한 성능도 좋았던 그런 브랜드로 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뭐 삼성에서 애니삐도 나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삐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 모토로라 삐삐가 예뻤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한 6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건을 계속 어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은 보관하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품은 없지만 뭐 중고나라에 오랫동안 잠복해가지고 얻어낸 타키온입니다. 광고도 되게 재밌어요. 멋있어요. 보라색에 뭐 노란색 키포인트 버튼, 그 다음에 양옆에 버튼 이렇게 존재하고요. 배터리 넣으면은 동작은 돼요. 켜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킨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타키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텍, 모토로라 마이크로텍인데요. 2.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은 전혀 없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선배님, 그러니까 한 학년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제가 고3 때였을 거예요. 그때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형이 버스에서 잠깐만 그러면서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제가 고3 때도 그때 이런 셀룰러 폰을 갖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대부분이 그때 유행했던 시티폰, 그러니까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한 30m 이내, 20m 이내 안에서만 통화할 수 있는 시티폰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이런 폰들은 좀 고가였죠. 막 당시 가격으로 100만 원도 훌쩍 넘었었고 요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통신사도 지금 현재 SK텔레콤, 그 다음에 신세기통신인가 017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제품이 멋있었던 게 그 모토로라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있었고 제가 삐삐로 나왔던 그 브라보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저기서 안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때 좀 노는 친구들, 좀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허리에 항상 차고 다녔던 거라 그 인식, 그 느낌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키온을 갖고 다니면서 뭔가 좀 발랄한 그런 느낌을 좋아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켜지면은 점등됐을 때 빨간색 LED로 켜지거든요. 그래서 번호나 그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빨간색 디스플레이죠. 점으로 찍힌 글자들이라 글자는 지금 요즘 거의 가독성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안테나 딱 빼가지고 이거 빼는 게 아니었나? 해봤어야지. 뭐 근데 지금은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게 너덜너덜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품 외관은 상당히 멀쩡합니다. 예, 이제 배터리도 이렇게 하면 교환이 되는 건데 이 플라스틱 제품들이 오래돼서 노후가 되면은 바스라져요. 빵 같은 거를 오랫동안 며칠간 건조시키면은 부스러지잖아요. 그거보다는 기간이 좀 훨씬 길지만 플라스틱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플라스틱들은 잘못 만지면 부스러져요. 물론 이런 바디 같은 데는 안 부스러지고 약간 이런 데 구조물들이 있는 부분들이 잘 부서지더라고요. 마이크로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들은 스타텍. 스타텍 너무 멋있죠. 이 폰도 제가 실제 소유해서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룸사롱에서 웨이터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뭐 부장님들 뭐 그런 분들이 이 폰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멋있는 폰이었죠. 스타텍은 그때 나왔던 뭐 애니콜, 그 다음에 현대에서 나왔던 걸리버, 뭐 펜텍에서 나왔던 뭐 막 등등등 해서 이때 당시에 비슷하게 나왔던 그 폰들 디자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멋있었어요. 비쌌고 뭐 엄두도 안 났죠. 열 때 착 소리 나면서 열리는 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 여보세요? 네. 너무 네. 이게 네. 그 겨 냄새 같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여보세요? 네. 그렇죠. 안테나도 이렇게 탁 꼽히고 멋있었던 폰입니다. 무게도 되게 가볍고요. 디자인도 지금 봐도 손색 없는 디자인인데 이건 제가 중고로 또 구했던 스타텍의 이게 무슨 버전이더라. 아무튼 되게 컬러풀해서 예뻐가지고 샀어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모델인지 뭔지도 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 폰인데 그냥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서둘러 구입을 했죠. 얘는 배터리가 좀 뚱뚱하게 들어가 있죠. 대용량 배터리. 이렇게 탈착 가능하고요. 네, 스타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모토로라의 레이저입니다. 저는 이때가 마지막 모토로라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뒤로 이 변형된 모델들 뭐 페브린이 뭐니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다 전반적으로 마치 이때 만들었던 이때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만든 것 같은 제품. 그 디자인을 떠나서 이런 견고한 느낌이나 이런 날렵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와, 그래도 되나? 이 폰 역시 제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2005년이면 제가 삼성폰 GUI 작업도 하고 삼성 일을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제품을 좀 많이 사용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나 그다음에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지만 그 전반적인 제품의 구조나 UI 구조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다른 폰들은 이제 테스트 폰으로만 사용을 했었죠. 실사용은 삼성 폰을 했었고 너무나 멋있는 게 일단 안테나가 없죠. 거기에다가 스타텍이 갖고 있던 배터리 탈착 구조는 여기에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게다가 앞에 전면 LCD.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날렵하고 멋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와. 그 실제로 이때 광고할 때도 무슨 칼날같이 날카롭다고 했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날카로운 샥 이렇게 된 거를 빅대에서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열면은 이 반짝이는 느낌으로 키패드 간의 그 키패드 디자인도 되게 멋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당시 피처폰들이 이렇게 뭐 좌우 상하 뭐 이전 다음 메뉴 버튼 뭐 버튼 통화 버튼 종료 버튼 그 다음에 다이얼로 키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막 존재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 통으로 만든 거예요. 일체감 있게 되게 미니멀하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2005년에 이 폰을 디자인 피버의 사장님 노진영 사장님 진영이 형, 진영 형이 이거를 딱 어느 날 직원분들한테 딱 보여준 거죠. 이 실버였던 것 같아요. 딱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나온 핸드폰 디자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멋있다. 이건 최고의 디자인이다. 길이길이 오랫동안 최고의 디자인 자리에 있을 거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때도 맞습니다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나 인정되는 부분이고 카메라마저도 심지어 그때는 뭐 돌아가니 뭐 어쩌니 막 여러 가지 기믹이 있었지만 앞에 카메라 이 카메라로 열면은 뒤를 찍을 수 있고
너무 멋있죠. 정말 잘 만든 디자인, 멋있는 디자인의 모토로라 레이저였습니다. 자, 이번엔 인포바. 야, 여기까지도 또 제가 사용한 폰이 아닙니다. 언제쯤 제가 사용한 폰이 나올까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역시도 제가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콜은 여러 차례를 바꿨거든요. 근데 아무튼 인포바 요거는 제가 실물로 본 것도 뭐 이걸 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1세대 제품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죠. 핸드폰인데 불구하고 모마, 뉴욕의 모마 미술관인가요? 전시관인가요? 안 가봐서 제가 또 그런 견문이 짧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거기에 전시될 정도의 제품이고, AU와 KDDI라는 일본의 통신사와 그 다음에 AU 제조사와 그리고 후쿠사와 나오토의 합작이죠. 정말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예뻐요. 여기 키패드 부분에 이렇게 엠보로 볼록볼록볼록한 것도 너무나 어떤 키가 어디에 있겠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점자로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센터 보고, 오 여기 있네. 86, 54, 10, 52 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것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버튼들이 사실 레이저의 이 평평한 디자인도 좋지만 이런 휴대폰은 안 보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나 전화를 받거나 끄는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디자인이 좋았고, 후면에 카메라 있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거를 인포바에서는 비단잉어 에디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너무나 멋져요. 물론 당연히 일본 내수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은 불가하고요. 수집의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같은데 안테나가 이거래요. 네, 예쁘죠? 둘 다 예뻐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삼성폰을 쓸 때도 바타이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B520 모델인데 저는 계속 바타이만 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간편한 느낌을 이렇게 열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를 바타입을 쓰고 나서는 아예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폰이 너무나 좋았죠. 근데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본 거고, 인포바 2입니다. 와우! 와우! 너무나 예쁜 폰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사용은 안 했지만 실제로 만져봤던 폰이에요. 단순히 만졌다라기보단 제가 2007년에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프로젝트명이 에비앙이라는 프로젝트였고 UMPC 프로젝트였어요. 2007년 12월 정도쯤부터 진행했던 한 약 1년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당시 그 디자인 쪽의 책임님이 저에게 빌려주셨어요. 삼성전자는 이런 실효폰들, 이제 외산폰들 국내에서 그때 뭐 직구가 있고 막 그랬던 때는 아니니까 그런 폰들이 좀 다수 존재했었는데, 이 폰을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이 안에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다고. 지금 이거 충전해서 전원을 넣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충전 케이블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면은 디자인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미니멀한 타입하고 약간 이제 묘사가 돼 있는 타입. 되게 예뻤던 게 그 대기 화면이 되게 예뻐요. 숫자 2가 딱 지나가기도 하고 숫자 2가 딱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 바의 타입을 이걸 아이코나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라죠? 그러니까 하얀색 이런 석고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오브제로 만들어서 이 숫자 2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느낌도 되게 멋있고, 아무튼 되게 멋졌어요. 바 타입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시료로 쓰고 나서 와, 이거 왜 우리나라에 이런 폰이 안 나올까? 이게 그립감이요.
이쪽 그러니까 양쪽이 다 둥글어요. 그래서 손에 착 붙어요. 정말 놀랍도록 착 하고 붙어요. 이게 약간 각지면은 손에 이쪽에도 걸리거나 이쪽에 걸리거나 약간 걸리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럽게 착 감겨요. 너무나 좋은 그립감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봐도 이 디자인으로 바타이 폰이 나온다면은 하나 쓰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처폰의 바타이 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린 컬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린 컬러라고 했을 때 색깔만 찍칠하고 마냐? 아니에요. 이거는 재질도 달라요. 오돌토돌 아주 미세하게 오돌토돌한 이 질감들이 있고요. 너무 멋있다. 얘는 은색의 플라스틱이었다면은, 물론 알루미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플라스틱에 완전 무광에, 그 다음에 이런 입자가 고운데 약간은 질감이 느껴지는, 약간 밀가루보다는 조금 더 입자가 있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싹 도포된 질감인데 너무 좋아요. 얘는 만지작거리는 재미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컬러감이야 뭐. 진짜 녹색 중에 제일 예쁜 녹색 같은데 아니에요. 녹색은 다양한 녹색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레이의 약간의 아이보리가 살짝 떨어진 듯한 컬러고요. 얘는 정말 예뻐요. 일단 또 제가 이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게 한 컬러로 다 매칭한 게 이제 실버랑 그린인데, 이거는 이제 이 그레이 안에서도 컬러층을 다양하게 구분지었어요. 이 키패드에서까지도. 실제 사용성도 분명히 보장이 좀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왜냐면 이 폰만 쭉 쓴다고 치면은 이제 거는 것과 끊는 거에 대한 버튼의 컬러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룹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쪽의 그룹핑과 이제 이 그 키패드 컬러는 또 1, 2, 3, 4, 5, 6 막 컬러감이 다 다르죠. 근데 이 안에서도 뭔가 리듬감도 느껴지고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쁘고, 재질은 조금 전에 봤던 초록색하고는 또 다른 약간은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의 디자인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까 그 인포바 1에서 보여드렸던 비다닝어 에디션, 얘도 2에서도 비다닝어 에디션이 나왔던 거예요. 말해 뭐해. 얘와 마찬가지 이제 컬러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제 색은 비다닝어의 컬러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너무 예쁘죠. 정말 뒷면 이렇게 빨간 것과 여기 빨간색에 또 하늘색에 베이지 아이보리에 빨간색에 이런 색 조합들도 너무나 예쁘고 그냥 예술 작품 같아. 여보세요? 너무 멋있어 진짜. 네, 인포바 2였습니다. 짠!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나온 인포바예요. 근데 이건 제가 전원을 켜서 좀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디자인은 이제 얘와는 다른 좀 직선형을 차용했습니다. 사실 뭐 예쁘긴 한데 비다닝어 에디션이죠. 똑같이 예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 2만큼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애매한 스마트폰이 아니죠. 피처폰인데 애매하게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해 보니까 인포바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달랠 만한 제품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복잡했어요. 그리고 기능들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그런 사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제법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지고 나니까 각졌을 때 또 나름의 만족스러운 그립감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인포바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는 폰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 뒤로 인포바에서 진짜 이제 제대로 만든 스마트폰들이 나와요. 그 이후로 나오는 디자인들은 뭐 정말 후쿠사와 나오토의 손길이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똥망. 근데 납득은 되죠. 터치스크린이 전체인데 인포바 특유의 어떤 디자인 룩을 넣기도 어려웠을 거고. 하지만 아쉬운 건 분명히 아쉬웠다. 그리고 특히나 UI, 그 다음에 GUI 모든 것들이 다 인포바스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못생겼고 너무나 별로였어요. 그래서 걔 나오기 직전에 그래도 완성도 있게 나온 인포바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피처폰,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피처폰들이었다면은 이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첫 번째 아이폰이죠. 이 제품도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져볼 기회가 있었죠. 출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그 클라이언트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함께 좀 여러 번 해서 했었고, 사실 때로는 클라이언트 자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도 주셨고 워낙 제품을 좋아하셨던 원료덕터 그분께서 이걸 갖고 피보로 오셨었죠. 2008년쯤이었을 거예요. 2007년 말에 출시가 됐었고 2008년에 어느 날 가져오셨는데 와 정말 놀랐죠. 뭐 아이폰 놀란 거는 뭐 말해 뭐예요. 자, 일단 디자인이 얘가 좋았던 거는 이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 그거 자체도 좀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봐도 이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뭐 모든 디자인들이 너무나 멋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디자인 시스템이 오랫동안 계속 가고 있다는 거. 2007년이면은 17년 정도 된 제품인 거잖아요. 그 진동이랑 그 다음에 무브 모드나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지금은 이제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지만 볼륨 노브나 전원,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충전, 스피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설계된 첫 스마트폰이었던 거죠. 애플에 너무나 멋있었어요. 이 크롬으로 된 이 장식도 멋있었고 이 실버도 블랙도 너무나 멋진 폰이죠. 아이폰의 상징적인 첫 번째 아이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3GS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3GS가 출시가 됐죠. 보면은 이때 그 첫 번째 폰이나 이 폰이나 그 버튼에 대한 어떤 그 하드웨어 시스템은 동일해요. 사용성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작은 약간 알값이 있으면서 좀 평평했다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둥글죠. 탁 잡았을 때 아,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폰이야? 그리고 제가 하는 업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생태계부터.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디자인만 얘기하자면은 저는 화이트를 샀었어요. 당시에 워낙에 시꺼먼 폰만 쓰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그런 건지 이 화이트의 산뜻함이 너무 좋았던 건지. 근데 이제 블랙을 보면서 부러워는 했죠. 아, 나도 블랙 살 걸 그랬나 하면서. 근데 화이트도 예뻤어요. 몽블랑 블랙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별칭으로. 이제 애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카메라 섬 쪽에 이런 크롬 테두리나 크롬 버튼, 크롬 하우징, 이런 크롬 버튼들 뭐 너무 지금 봐도 이 제품은 너무나 멋있어요. 애플 로고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하나 튀어나온 게 없죠. 이렇게 벤질벤질 이 안쪽에다가 플라스틱을 감싸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애플의 각인들이 들어가고 실버로 크롬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뭔가로 코팅한
지금 봐도 제품 디자인으로는 정말 너무나 멋있는 제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3GS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잠시 노키아로 가는데요.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도 윈도우즈 모바일이나 윈도우즈 모바일이라고 해서 되게 불안정한 OS지만 스마트폰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뭐 그 전에 팜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노키아에는 신비안이라는 OS가 있었죠. 그 OS가 그때 당시에 저도 윈도우즈 모바일 폰으로 구주향이나 뭐 이런 뭐 미주향 폰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GUI 프로젝트를 하곤 했었는데 노키아의 이 신비한 OS는 벡터였어요. 소스가. 그래서 놀라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비트맵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 대응을 다 일일이 했어야 됐고 했는데 노키아는 벡터로 소스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상도 대응이 되게 용이했죠. 아이고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신비한 OS가 아니라 노키아에서 나온 윈도우즈 OS를 탑재한 이 OS 이름이 윈도우 폰 OS인가? 짠! 너무나 예쁘죠? 윈도우즈 모바일 OS겠죠? 잘 됐으면 했었어요. 일단은 뭐 사용성은 점점 디벨롭을 했어야 됐고 했겠지만 뭔가 이 폰이 그러니까 노키아하고 나온 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보다는 노키아가 디자인을 훨씬 더 잘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아이폰과 그때 안드로이드는 뭐 막 로봇같이 생긴 디자인도 있고 뭐 별 희한한 디자인들이 막 나왔었는데 노키아는 되게 이 미니멀한 룩으로 너무 디자인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폰과는 분명하게 차별화가 돼 있고 제품 자체로는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블루, 화이트, 핑크 이렇게 구했는데 비운의 OS를 만난 덕이죠. 오래가진 못했고 근데 제품 디자인으로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노키아에서 나온 제품 디자인 중에 가장 멋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도 그렇고요. 너무나 예뻐요. 이거 실제 OS 깔아가지고 그 컬러 테마 적용하면 더 예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충전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 언제 충전해요? 그리고 충전해도 충전이 안 되고 바로 방전돼서 케이블 꽂고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OS의 모습은 제가 옆에다가 넣든 거 하겠습니다. 예뻤어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와 버튼부를 묶어가지고 두 개로만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유니바디 하우징으로 해서 이음새 하나 없는 디자인이고요. 거기에 이 아이폰처럼 이렇게 버튼부에 크롬으로 덧댔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노키아 폰의 마지막의 제품은 이거 아니었을까? 가장 예뻤다. 이 뒤로 이제 얘 파생 모델들이 뭐 사이즈 키워가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밸런스들도 좀 이상하고 못생기고 그러면서 윈도우 모바일 OS도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이거 만들었던 디자이너분들 참 대단했던 분들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노키아는 참 여러모로 저한테는 참 안타까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교훈도 있죠.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다 라는 교훈이 있었어요. 이 신비한 OS 때는 대단했거든요, 노키아가. 근데 더 이상 그걸로 방법이 안 생겼을 때 나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해서 만든 폰인데 제품이 너무 잘 나왔는데 OS가 뒷받침이 못해서 망한 폰. 얘 보면 그래서 좀 약간 마음 한켠이 좀 약간 슬픕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폰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이폰
5C입니다. 애플 키노트를 봤을 때 본 날이 그 새벽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이걸 사야 됐어요.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이 폰이 최고다. 이게 제일 예쁘다. 근데 이제 이 5C 다음에 발표한 게 5S였거든요. 그때 지문 인식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홈 버튼에. 제가 그때는 폰 뭐 2개 쓰지 뭐. 지금도 폰 2개를 안 쓰지만 그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회선 2개를 제가 관리를 못한다는 걸 알았을 시점이기도 했고, 지문인식 사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폰을 못 샀죠. 근데 이 못 사면서 제가 다짐을 하나 했었어요. 이거는 내가 훗날 컬러별로 다 모아야지. 어떤 거는 5만 원에 샀고, 어떤 건 10만 원에 샀고, 어떤 건 15만 원에 샀고, 좀 가격대가 좀 약간 좀 다 다르지만 최대한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예뻐요. 이 플라스틱, 이걸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용어가 있을 거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도 아이폰 로고 이렇게 블랙으로 딱 있고, 블랙으로 딱 글씨 써져 있고, 이 버튼부나 이런 것들 다 화이트로 유니바디로 마감하고, 전면에 이 버튼과 디스플레이를 전부 블랙으로 했던 거. 이때 당시 화이트로 나왔던 폰들이 있긴 했었는데, 아이폰에서 여기가 막 화이트고 여기 액정만 뭐 동그랗게 뜬 것처럼 블랙이고 뭐 이런 게 너무 별로였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다 블랙으로 마감하고, 어차피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블랙인데 여기가 화이트면은 제품만 더 너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4S에 나왔던 뭐 5C, 아니 5, 6 뭐 이렇게 나왔던 그 화이트 폰들은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다 이제 다른 컬러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예쁘죠. 핑크지만 여기는 블랙. 이거 되게 예쁜 옐로우거든요. 개나리색 같은 옐로우지만 여기는 블랙, 그린이지만 여기는 블랙. 일체감이 있잖아요. 블루지만 여기는 블랙. 너무 예뻤어요. 정말 지금 만져도 너무 예쁘고, 저는 아이폰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알루미늄만 쓰지 않고 좀 저가형 모델, SE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하우징이 다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얘가 낼 수 있는 컬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낼 수 없는 컬러. 이 쨍한 이 컬러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 디자인 중에서는 저 개인적인 성향에는 가장 탐나는 디자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말 있잖아요. 우리 그 맥에 들어간, 아이폰에 들어간 아이콘들은 내가 핥고 싶다. 저는 이거는 진짜 핥고 싶어요. 되게 맛있는 하드 같아요. 너무 예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폰 5C였습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요. 그죠? 너무 예뻐요. 그냥 막 계속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루 종일은 할 수 없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정말 볼 때마다 진짜 예뻐, 그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폰입니다. 아이폰 5C였고요. 아이폰 7 Z 블랙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 디자인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할 폰인 것 같아요. 뭐 이 뒤로는 이제 아이폰 10도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긴 했지만, 저는 그냥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컬렉팅하면서 모아서 간직해야겠다는 폰이에요. 이 Z 블랙이 나왔을 때 저는 이 폰보다는 맥스를 썼었어요. 근데 맥스는 당시에 디자인이 예뻐서 쓴 게 아니라 화면이 커서 쓴 거지, 사실 디자인적으로나 조형적으로나 어떤 그립감이나 모든 걸 다 완성시키는 거는 저는 이 7, 8 뭐 그런 좀 작은 폰들이었거든요.
또 제가 언젠가는 제가 간직한다면 맥스 말고 세븐으로 간직해야지 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죠. 제트 블랙을 그때 조나단 아이브가 표현할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블랙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거는 이병헌 님이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말 블랙 중에서도 가장 블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트 블랙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나 멋있었어요. 지금 만져도 너무나 멋지고, 물론 이제 단점은 있었어요. 기스가 스치기만 해도 난다. 근데 저는 그래도 늘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애플 제품군들 중에 블랙 제품을 낸다면은 이런 완전한 제트 블랙, 거기다 유광으로 이런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맥북이든 아이폰이든, 맥북에서 나와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블랙 제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오기 어렵겠죠. 점점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어떤 가공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지금 봐도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5C는 되게 발랄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풀한 디자인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정말 딱 봤을 때 멋있다, 멋있다, 간지난다, 그런 폰인 거죠. 아이폰 7 제트 블랙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좋아했던 폰들을 리뷰했습니다. 네, 피처폰부터 스마트폰까지 제가 가장 애정하는 삐삐까지도 있죠. 폰들을 리뷰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시 봬요. 예!